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제2차 원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 나온 그런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국가의 중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또 동시에 로컬의 중요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지방 정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강화,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역할, 이 두 가지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국가와 지방 요 얘기를 중앙과 지방이 되겠죠.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을 잘 극복했다. 또 이런 상황을 극복한 것을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 정부는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가 법률 제정이라든가 뭐 헌법에 대한 얘기, 우리가 지방 분권 개헌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지방 정부가 보다 강화되고 지방 정부가 자신의 지역에 알맞는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 정부의 행정 책임자는 이제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지방에 무한 책임을 지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만큼 그 책임자가 책임과 또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변해가야 되고 또 그 한편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 지방 정부의 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등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 이런 걸 통해서 지방자치장도 주민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또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통제력이라든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이런 건 국가가 키워나가야 되지만 실제 행정을 집행하고 이행하는 것은 국가에서 갖고 있지 말고 대폭 이제 지방 정부로 내려보내서 지방 정부 스스로가 경제, 교육, 안전 그리고 복지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미래 지방 정부를 기대하고 그런 기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직접적이고 또 바르게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비교적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선방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중앙정부 방역 당국의 일관된 정책이다라고 전 일단 칭찬하고 싶습니다. 봉쇄보다는 추적 전략을 썼는데 사실은 안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봉쇄하지 않는 거는 그만큼 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을 이미 깨지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이미 국제적인 거래망 속에 들어와 있는 사회 경제 현실을 최대한 감안하면서 방역하려고 했던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 성장률인가요?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떨어지는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경제적으로도 선방을 했던 뭐 그런 것도 여기에 달려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일관된 정책의 핵심은 저는 투명성이 또 하나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매일매일 보고하다시피 국민들이 이제 뭘 보고할지 다 알다시피 우리 정은경 본부장 하면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외우는 것 같더라고 이제는. 대단히 필요 이상일 정도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 소지가 있는 실명들을 다 제거하면서도 어쨌든
정보들을 다 공유하면서 시민들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이게 일관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지방정부는 첫째 시민 참여, 신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이 난국을 타개하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혁신적으로 실천으로 내놓아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이러한 역할들이 이후에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고 더 빛을 발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두 분이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분권이 돼야 된다. 당사자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그래 지역의 형편에 맞게 대단히 민첩하게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시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한다. 결국은 분권과 자치가 이 재난 시대를 슬기롭게 넘어가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증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매뉴얼과 지침 정도만 있었는데 지방정부에서 현장에서는 매우 다양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매뉴얼이 아침에 요청하면 저녁에 바꿔주고 오후에 바꿔주는 그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치 내지는 유연성, 창의성 이런 것이 그대로 들어맞았던 거죠. 대표적인 게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혹은 그 우리가 생활치료센터 이런 것들은 다 지방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매우 지방과 중앙이 어떻게 이렇게 매칭할 수 있었던가의 좀 사례라고 보고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지방 분권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재 그 우리 방역이 성공한 것 중에서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 공직에 있는 적어도 한 128만 정도의 공직자들 이 지방과 중앙을 포함해서 그대로 일정히 동원할 수 있는 구조가 한국은 살아있는 사회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그것이 뭐 군인을 포함해서 우리 간호장교들도 내려간 거 이런 거 보면 어쨌든 그런 어떤 국가 작동 시스템이 중앙 집권적인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는 때로는 신속함에 있어서는 좀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좋은 것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서 이후에 이 권한들이 어떻게 지방정부와 나눠질 건가에 있어서는 뭐 이후로도 우리에게 좀 과제로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 대책 그러니까 방역과 함께 지금 우리의 고민은 이제 경제와 방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 대책을 제대로 했느냐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정부와 중앙과 이 의결 기관인 국회가 계속 우왕좌왕하고 이게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사실은 지방정부가 그냥 먼저 치고 나갔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자인 이제 전주시가 재난기지원금을 주겠다 하고 선언하고 지방의회하고 합심해가지고 주게 됐고 그러니까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결국은 냉정하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시간이 지나서 등 떠밀려 가지고 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죠.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같이 똑같은 국민인데 어느 좋은 지자체 만나면 더 많이 빨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마치 저기 뭡니까 착한 임대료 건물주 운동처럼 건물주 잘 만나면 임대료 깎게 되고 건물주 잘못 만나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 내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대목이 좀 다시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따로 있는데 이 대목은 사실은 중앙 정부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못 움직였다. 그나마 지방 정부가 과거하고 달리 상당한 정도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실험들을 한 덕택에 지방 정부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 중앙 정부도 하는 좀 뒤따라오게라도 된 게 아닐까 해서 다행스럽긴 한데 중앙 정부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하반기에는 좀 그렇게 국민들의 민심에서 떨어져서 좀 늦게 가는 패턴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